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안녕. 오늘 영상은 가을과 사랑에 빠진 헤이즐이 아니라 가을 타는 헤이즐이 아니라 가을을 시작한 헤이즐, 가을맞이 헤이즐? 몰라. 암튼 가을 일상 브이로그예요.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가을 일상을 저는 어떻게 보내고 있는 것인지 사실 저도 궁금해요. 이 가을을 내가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나. 지금 9월달이 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거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만든 작품 소개하는 영상, 그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작업실을 보시고 언니 그 디즈니존이 왜 없어졌어요? 디즈니존 안 없어졌어요 여러분. 없앨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집으로 이사 온 걸 이걸 어떻게 없애. 복층에 칸이 6개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6개의 공간을 제가 알차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막 언니 그 작업실 왜 디즈니존 없애고 작업실로 만들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살아있다고 확인을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해리포터 존이고, 저번 주에 이 공간에서 제가 겟레디 미 영상 촬영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해서 영상 찍은 게 저번 주 겟레디 미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 이사 온 지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제대로 활용을 했다는. 아무튼 해리포터 존이랑 디즈니 존은 무사무탈하게 있고요. 절대 없앨 생각 없다는 거. 절대. 네버. 그리고 저번에 보셨던 공간은, 작업 공간은 여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사실 보여드리기 좀 민망한데 개판이거든요. 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제가 스튜디오 겸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쓰고 있는 거고, 저쪽에도 또 섹션이 있는데 저기는 거의 창고고, 어쩌다 보니 또 복층 룸투어를 다시 하고 있네. 여기도 부스인데 여기는 이제 계단 입구고요. 계단 옆에 나 있는 이 공간들을 약간 아뜰리에처럼 제 작품을 이렇게 좀 진열을 해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개조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이쪽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사무실이에요. 저랑 저희 아빠가 같이 쓰고 있는. 룸투어 영상을 꼼꼼히 못 보셨던 분들은 이 공간이 뭐고 저 공간이 뭐고 왜 자꾸만 공간이 바뀌지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 봉층 구조가 좀 특이해서 부스가 6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브이로그예요. 저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는 거예요. 짜잔! 저희 집 테라스 너무 오랜만이죠? 저희 집 테라스에도 가을이 왔어요. 지금 이렇게 테라스 나오면은 이 공기가 가을 냄새예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산이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릇파릇한 그런 생자연향? 이렇게 바로 맡을 수가 있어요. 봄향, 여름향, 가을향, 겨울향을 테라스에 나오면은 맡을 수가 있어요. 여름에는 진짜 테라스가 진짜 너무 더워서 자주 못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나오기 정말 딱 좋을 때예요. 특히 노을 질 때 여기 지붕에 올라가서 노을 이렇게 막 누워서 감상하고 있으면, 제가 그 다음에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담을게요.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확행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뭐 아이디어 구상도 하고 여기다가 노트북 펴놓고 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노트를 갖고 와서 아이디어 구상하려고, 여기서 일 좀 하려고 올라왔어요. 이제 진짜 차 마시기 너무 딱 좋은 계절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차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전 영상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딱 요 컵이에요. 요 컵에다가 이렇게 차를 제가 하루에 진짜 3잔, 4잔 이렇게 차를 되게 많이 마시는데, 저는 차를 차갑게 해서 마시는 것보다 이렇게 겁나 뜨겁게 해서 호로록 하고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차를 뜨겁게 해서 먹을 일이 사실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차는 메밀차고요. 진짜 이거야말로 엄청난 소확행 아니냐고. 이제 아이디어 구상을 좀 해보려고요. 제가 지금 할 일이 9월 말부터 10월달 컨텐츠 뭐뭐뭐 할지도 정리를 해야 되고, 제가 내년 봄에 뭔가를 할 생각이 있어서 아이디어 구상을 지금부터 조금 차근차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하기 전에 저번 영상에서 영화 추천 한번 해드렸었잖아요. 비트주스랑 크리스마스 양몽이랑. 그 영화를 실제로 보시고 저한테 너무 재밌게 잘 봤다고 DM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감성이 통했어. 가끔씩 이렇게 브이로그나 뭐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 추천도 해드리고 공유도 해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왔으니까 가을 추천 영화랑 책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추천해드렸었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의 뭐 어떤 소설도 무관합니다. 진짜 천재 작가예요.
제가 베르나르 작가님 책은 거의 안 읽은 게 없을 정도로 다 읽었거든요. 정말 최신작 제외하고. 베르나르 책 진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영화는 가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 가을 탄다, 외롭다, 쓸쓸하다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그 흐름을 타고 싶진 않거든, 사실은. 왜냐면 나도 같이 외로워지니까. 나는 외롭지 않단 말이지. 아, 가을 타나? 그렇게 가을 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타게 되는 그런 계절인 건 맞는 것 같아. 영화를 추천해드릴게요. 그 가을 무드에 맞는 영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막 잔잔한 영화나 멜로 영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사랑 얘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남들이 하는 연애를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되나 약간 그런 사람입니다. 저의 이 상상을 다른 세계로 이렇게 끌고 가주는 그런 영화나 그런 책들을 엄청나게 선호하는데 멜로는 괜히 사람 염장만 지르는 것 같잖아. 그나마 제가 본 멜로 영화 중에서 기존의 그런 사랑 얘기 막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고급스럽고 한 4차원 정도의 그 위에 있는 그런 러브스토리다 라고 할 만한 영화가 메디슨 카운티의 날이거든요. 90년대 영화예요. 저 옛날 영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 필름 느낌, 옛날 감성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메디슨 카운티의 날이도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인가 97년도인가 근데 그 영화는 보세요. 스포는 안 하겠습니다. 어른도 아니야. 어른들의 사랑 얘기인데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러브 스토리예요. 그 단순히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얘기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진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10대 친구들이 봤을 때, 20대 친구들이 봤을 때, 30대가 봤을 때, 40대가 봤을 때, 50대, 60대가 다 다를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30대인 입장에서 제가 그 영화를 처음 접했던 거는 20대 초반이었긴 한데 그때의 감정이랑 지금 제가 그 영화를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이랑 진짜 많이 달라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좀 받아들이는 것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옛날 영화라고 해서 생각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시계테어 오렌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시계테어 오렌지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영화라서 보시기 전에 미리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고 어떤 영화인지를 좀 알아보신 후에 그 다음에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미장센이 끝장나요. 그런 공간 인테리어, 설치 미술을 그 71년도에 이런 영화 세트장이 71년도에 탄생을 했다고? 라고 할 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그렇게 막 좋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고어까진 아닌데 잔인한 건 아니에요. 잔인한가? 보고 나면 기분 되게 이상하게 만든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예요. 그런 옛날 영화지만 진짜 어떻게 이게 이런 생각을 이 시대 때 할 수 있지 싶은 그런 비주얼적인 그런 미장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은 추천을 드릴게요. 내용은 절대 얘기 안 할게요. 내용 얘기하면 스포잖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2편 정도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걸로 책도 추천해드렸고 그렇게 해서 한번 그 영화들과 책들과 함께 가을을 보내보세요. 그리고 이런 추천하는 거 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넷플릭스라던가 영화 추천, 뭐 뮤지컬 추천 그런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야한 거 좋아하세요? 야한 거 싫어하는 사람 없을걸? 세상에 야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만 야한 거 좋아하는 거 아니지? 언니가 연륜이 좀 있잖아. 야한 것도 추천해줄 수 있는 게 겁나 많단 말이죠. 청불이라서 10대 친구들은 아직은 안 되지만 20대까지 조금 기다려주고 야한 책, 야한 영화 좋아하신다면 제가 나중에 한번 컨텐츠로 하나 만들어서 우리 야한 얘기 컨텐츠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만 괜찮다면 난 얼마든지 추천해줄 수 있거든. 원하면 댓글 달아요. 19금 딱지 딱 담고 그렇게 하고 언니가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볼게. 언니 믿지? 후딱 이거 정리하고 씻고 와서 가을 기초 추천템 또 보여드릴게요. 모기 저리가. 씻고 왔지요. 개운해. 아니 아까 전에 테라스 딱 나갔다 들어왔는데 가을 냄새를 맡았어요, 제가. 여러분도 그거 아세요? 가을 냄새? 아는 사람 손? 가을만 되면은 나는 그 가을의 그 특유의 냄새 있지 않아요? 이게 진짜 가을이 오나 봐. 저 요즘 가을 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만큼 이제 스킨케어도 점차적으로 그 날씨에 맞춰서 계절에 맞춰서 바꿔줘야 되거든요. 확실히 계절이 바뀌니까 피부가 좀 조금씩 건조해지면서 제가 요즘 밤샘 작업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도구들을 많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재료들을 다루다 보니까 피부가 확실히 좀 거칠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미리 사전 예방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제 피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피부과도 사실 요즘 못 다니니까 집에서라도 좀 철저하게 피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뷰티 유튜버들에게는 저 아직 뷰티 유튜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뷰티 유튜버들한테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진짜 제품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니까 이 건조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제품들, 제품들이 진짜 엄청 시딩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한테 진짜 필요했던 꿀조합템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오늘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제품이 무엇이냐? 짜잔! 짜자자자잔짠! 짠짠! 달바의 두 가지 세럼 제품입니다. 이 달바 제품은 세럼용과 입소문템으로 실제로 이제 메이크업 현장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에요. 이 첫 번째는 달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 두 번째는 달바 화이트 트러플 더블 레이어 리바이탈라이징 세럼. 요즘 같은 환절기에 이 두 가지 제품 같이 써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완전 꿀조합템. 저 지금 방금 멍멍 꿀조합템이라고 할 뻔했는데 그 정도로 진짜 꿀조합템이에요. 이 미스트 세럼이 달바의 대표 스테디 제품이었다면은 이 더블 세럼은 달바 미스트 세럼의 같은 라인의 고농축 버전이에요. 이 두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먼저 이 미스트 세럼으로 얼굴에 2번 레이어링 해줄 거예요. 이 미스트 세럼 자세히 보시면요. 층이 이렇게 두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위에가 오일층, 여기 밑에가 세럼층이거든요. 이 나눠진 두 층을 흔들어서 써줄 수도 있고 산뜻하게 토너 느낌으로 써주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뿌려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사용해줄 수 있어서 계절에 따라서, 뭐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피부 타입에 따라서 알맞게 사용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우선 산뜻한 토너 느낌으로 사용해주기 위해서 흔들지 않고 먼저 첫 번째는 뿌려줄 거예요. 먼저 뿌리기 전 피부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좀 잡티가 지금 있다. 세안하고선 아무것도 안 발라준 상태예요. 뿌릴 때 이 분사력을 한번 봐주세요. 진짜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분사력이거든요. 가느다랑 아주 고운 입자가 얼굴을 간지르듯이 뿌린 것 같지도 않게 그냥 차르르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뭔가 이 뿌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되게 분사력이 엄청 고르게 발라져요. 그거를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레이어링. 향기도 너무 좋아. 이게 지금 첫 번째 분사한 거거든요. 한번 톡톡톡톡톡 해서 흡수를 시켜줄게요. 진짜 빨리 흡수가 돼요. 되게 입자가 엄청 고와서 몇 번 이렇게 톡톡톡 쳐주고 나면은 이게 피부 속에 싹 흡수가 되거든요. 첫 번째 레이어링은 흔들지 않고 사용해줘서 이 세럼층만 사용을 해줬잖아요. 두 번째 레이어링은 흔들어줘서 같이 사용해줄 거예요. 흔들어볼까요? 이렇게 흔들면 오일층이랑 세럼층이 이렇게 고루 섞이게 됩니다. 두 번째 레이어링을 해줄게요. 산뜻해. 톡톡톡. 지금 2번 레이어링 해줬잖아요. 지금 광 나는 거 보이세요? 번들거리는 광이 아니라 턱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런 은은한 광이에요. 반짝반짝. 그 다음 이제 더블 세럼을 사용해줄게요. 그동안 여름 동안은 이 미스트 제품 이거 하나만 사용해줬다면은 이제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이 환절 시즌에는 이 더블 세럼이랑 같이 사용해줘요. 같이 사용해주면 진짜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요. 이 친구랑 같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더블 세럼을 발라보도록 하자고요. 이 친구 역시 세럼층이랑 오일층으로 나눠진 게 특징이에요. 더블 세럼은 달바만의 황금 비율 3:7 비율로 배합된 세럼이라고 합니다. 왜 매니큐어 바를 때 마지막에 코팅용으로 탑코트 발라주잖아요. 이 제품 디자인도 그렇고 피부에 매끈하게 탄력 코팅을 해준다고 해서 매니큐어 세럼이라고도 불린대요. 이 더블 세럼은 흔들어서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흔들기 전, 그리고 흔들고 나면은 이렇게 흔들었으면은 펌핑해서 한번 제형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흔들고 나서 펌핑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세럼층이랑 오일층의 그 완벽한 비율로 이렇게 혼합이 돼서 나와요. 짜잔! 아까 이 미스트 세럼으로 토너 대신 간편하고 촉촉하게 이제 스킨케어를 했다면은 그 다음 이 더블 세럼으로 레이어링 해줘서 탄력 케어 플러스 영양 보습까지 추가를 해줄게요. 피부에 올려봅시다. 얼굴에다가 덜어줄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문질문질
나 이때 기분 너무 좋아. 기분 너무 좋아. 이렇게 손에 있는 열기를 사용해서 문질문질 해주면은 흡수가 훨씬 잘 돼요. 이게 오일층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엄청 오일리하거나 아니면 끈적끈적일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진짜 산뜻하게 벌써 흡수됐어. 싹 매끈하게 흡수돼요. 그리고 이제 많은 헤이즐넛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끈적이는 제품 자체는 추천 자체를 안 합니다. 오일리한 느낌이 아니라 매끈한 보호막이 이렇게 감싸진 느낌이라서 엄청 건강해 보이죠. 여기 봐. 완전 반짝거려. 내 광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주면 끝이에요. 끝! 피부가 진짜 매끈해 보이고 건강해지는 느낌인데 올 가을 겨울에 이 두 가지 꿀조합템 진짜 추천해드릴게요. 환절기 피부 케어가 고민이라면 달바와 함께하세요. 짠! 이렇게 해서 스킨케어 진짜 끝! 저는 이제 자러 가볼게요, 여러분. 자러 가봅시다. 자러 가볼까요? 굿나잇. 안녕 여러분. 짜잔. 약간 100만 년 만에 외출인 듯. 얼굴이 안 보여요. 마스크 쓰고 모자 써갖고 얼굴이 안 보이네. 아무튼 오늘 먼저 갤러리아 루이비통 매장 들려서 저 1년 전부터 이거는 2020년도 9월에 꼭 사야지 했던 물건이 있거든요. 그거를 드디어 제 손에 넣었어요. 요거는 일단 루이비통 매장 가서 물건 받고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따로 콘텐츠로 하나 파서 보여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매장 쇼핑 브이로그 정도만 보여드릴 것 같고 어떤 물건을 샀는지는 제가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물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갤러리아 매장 먼저 들려서 빨리 그거를 픽업을 해서 기후 사무실 가서 완벽하게 세팅된 그런 모습을 한번 카메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벽화를 제가 하고 나서 완벽하게 뭐 가구라든지 그런 거 다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제 그림을 아직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과 사무실 인테리어와 얼마나 조화롭게 잘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두 눈으로 확인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탕 뛰러 저랑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점점 사용하실수록 이 브라스 소재 같은 경우에 산화가 되면서 조금 더 앤틱한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내가 이거 잘 그릴 수 있을까? 이거 오래 들 수 있는 가방 아니야? 아 맞다. 제 짐꾼이에요 오늘. 아, 그래서 오라 그런가? 그렇습니다. 원데이 짐꾼으로 기호를 불렀고요. 아무튼 여기다가 이제 페인팅을 할 거라서 잘할 수 있겠지? 예쁘다. 너 달리기 잘해? 나 달리기? 나 뛴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 이거 들고 칠 누나보다 생각하지 이거 들고 누나보다 좀 더 빨리 뛴다 이거. 야 네가 튀어봤자 네 사무실이지. 잘 오셨어요 원데이 짐꾼님. 만져도 됩니까? 만지세요. 아 그때 얘기로 듣긴 들었는데 상상하던 거보다 더 예쁘다. 그치? 실제로 되게 보니까. 뭔가 이거를 갖고 다니는 용도라기보다는 아니, 여기다가 그냥 의미를 집에, 담아서 그냥 집에 소파 옆에 놔둬도 맞아. 괜찮다, 이거는. 여기다 사무실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우 웃기지 마. 개소리 하고 있네 얘가 지금. 개소리. 너 오늘 원데이 짐꾼이야. 이런 식으로 벽화값을 내가 조금씩 끄집어내면 되겠다. 필요할 때마다 불러주세요. 아주 좋으네. 원데이 짐꾼. 지금 들어드리겠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한 2층에서 하나 해줄게. 장난치지 마라. 진심인데?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짐꾼 뭐해? 기다리고 내게 일이 오기로. 기우야. 응? 내 생일 9월 29일이잖아. 응. 기우야 어디가? 여기 양말 없나요, 양말? 박스가 엄청나게 크네요. 진짜 기우 정말 잘 부른 것 같네요. 이거 근데 그냥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공주는 괜찮으세요? 아니요. 그냥 이거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바로 딴 데 갈 거 같고. 아니요. 그래? 아싸.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내야겠어요. 벽화값을. 아주 좋으네. 그가 별로 안 무겁지? 아싸. 왜? 네가 산 거 갖고 좋잖아. 그러네. 누나, 저거 봐봐. 저거가 뭐야? 아 미친놈아. 잘 들어. 기스 안 나게. 자꾸 튈 생각하지 말고. 아니 지금 쟤 때문에 달리기 좀 했더니
그리고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4층을 계단을 올라와야 되거든요. 지금 힘이 다 빠졌어. 너무 힘들다 진짜. 짜자잔. 오랜만이야 내 그림. 이렇게 디테일이 많거든요. 디테일이 엄청 많이 숨어져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나비도 엄청 많이 날아다니고 이게 전부 다 20마리거든요. 그리고 여기 천장에 보시면은 나비가 또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거 진짜 그릴 당시에는 진짜 모가지 꺾이는 줄 알았어. 근데 진짜 할 때는 엄청 힘들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저한테도 그냥 좀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 이거를 3일 만에 해낸 내 자신이 뿌듯하다. 결국 자리다. 그래서 제 계획은요, 오늘 같은 상황처럼 뭔가 내가 얘를 써먹을 일이 있을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불러서 벽화값을 스물스물 빼내려고요. The birds fly south as the light leaves your eyes. Hold on to your dream. Oh, I know you wanna scream. Since the day you're born, you're just a flower.